땅속 깊은 곳에 발견된 가장 거대한 신석기 시대 돌이 묻혀 있습니다. 이 돌이 지상에 남아 있었다면 스토헨지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발굴을 마친 고고학자들은 이 돌을 전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영원히 다시 묻어버렸죠. 그들이 무엇을 느꼈든 무엇을 보았든 그 돌을 다시 땅속에 봉인할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체 왜 그랬을까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돌의 경고나 중요한 정보를 그리고 새겼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코크노스톤이 처음 발견됐을 때 그토록 흥미를 끌었던 겁니다. 이야기는 1880년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외곽의 클라이드뱅크 근처에서 이 거대한 석판을 우연히 발견한 지역 목사 제임스 하비 목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돌은 스톤헨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전형적인 사암이었습니다. 다만 표면이 매끈해서 마치 캔버스처럼 쓸 수 있는 종류였죠. 하비가 이 바위를 발견했을 때 표면은 소용돌이 치는 원형 무늬와 깊은 홈, 그리고 컵 모양의 이상한 자국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비는 이것이 평범한 바위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챘을 겁니다. 수천 년 전에서 온 메시지였으니까요. 사실 이건 기원전 3000년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코크노는 게이로로 작은 컵들을 뜻합니다. 이름을 붙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걸 묘사한 거예요. 서로 연결된 고리 위에 고리들 말이죠. 이 그림들은 정말 수많은 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을 문자 이전의 추상적 부호, 즉 가장 초기 형태의 문자 언어로 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돌이 하늘의 지도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석기인들이 태양과 달, 별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기자의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와 소름 끼칠 정도로 정렬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듯이 코크노스톤의 컵 자국과 무늬들도 특별한 별자리와 정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이한 이론은 이 돌이 일종의 포털로 사용됐다는 주장입니다. 한 과학자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은 이 그림들이 환생의 장소, 즉 사람들이 땅속으로 가라앉았다가 이승이든 저승이든 다시 태어나는 장소를 나타낸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돌을 숨긴 걸까요? 글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1930년대에 루도빅만이라는 고고학자가 이 바위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장에 페인트를 가져가서 돌 표면의 문양 위에 직접 칠을 한 겁니다.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 나름의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점들을 연결해서 이 돌이 고대 천문도로 기능하는지 확인하려 했던 거죠. 그는 이 조각들이 태양과 달의 움직임, 심지어 일식과 월식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만이 한 행위가 사실상 석판을 훼손한 거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1965년에 돌을 다시 묻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낙서 자국과 기후로 인한 침식을 확인한 후 땅속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거죠. 코크노스톤의 크기는 가로 약 13m, 세로 약 8m에 달합니다. 거의 버스 한 대 크기예요. 코크노스톤이 다른 석판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조각의 선명함과 복잡함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유럽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선사시대 예술 사례 중 하나로 꼽고 있죠. 여기서 나타나는 문양들은 그리스, 프랑스,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곳곳과 그 너머의 다양한 신석기 유적지에서도 발견됩니다. 모두 비슷한 컵과 고리 문양을 공유하고 있죠. 참고로 이런 종류의 선사시대 예술을 암각화, 즉 페트로글리프라고도 합니다. 페트로글리프는 선사시대 사람들이 바위 표면에 직접 새긴 조각을 말합니다. 페인트를 사용하는 대신 돌을 쪼고 긁고 두드려서 동물이나 상징, 나선형 무늬 또는 일상생활의 장면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도 코크노스톤의 암호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한동안 돌은 땅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다가 2016년에 극적으로 다시 발굴되었습니다. 극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결정이 고고학계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글래스고 대학교의 고고학자들이 바위를 다시 연구하기 위해 현장을 재개방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돌을 자연 환경에 노출시키는 대신 드론과 첨단 3차원 스캐닝 기술을 사용해 모든 홈과 소용돌이를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연구팀은 실물을 다시는 만지지 않고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한 디지털 복제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법 덕분에 언젠가 코크노스톤이 마침내 비밀을 드러내거나 적어도 신석기인들이 무엇을 돌에 새기고 땅속에 숨길 만큼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부활에는 대가가 따랐죠. 수백 년간 땅속에 있어 취약해진 실제 돌은 다시 한번 묻혀야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수많은 손길과 솔직히 말하면 냄새나는 발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제 코크노스톤은 스코틀랜드의 흙 아래에서 다시 잠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는데요. 연구자들이 아직 이 바위의 상징들을 해독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암각화는 고대 공동체에게 강력한 소통 수단이자 영적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이 조각들은 언덕과 목초지, 수원지 근처의 바위에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조각들은 중요한 장소를 표시하거나 계절에 따른 이동을 안내하는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그 이상이었죠. 신석기인들에게 이 새겨진 돌들은 깊은 영적 의미를 지녔고 조상과 자연의 힘, 그리고 신성한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바위들은 사람과 환경 사이에 더 큰 관계의 일부로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죠. 이 돌들은 풍경을 일상생활과 영적 믿음 모두를 아우르는 살아있는 지도로 바꿔놓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겠죠? 신비로운 바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암각화로 가득한 데다 노래까지 하는 바위들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도 카르나타카주 벨라리 지역에 위치한 쿠프갈 암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 즉 석기 시대 유적지는 1800년대 후반에 처음 발견되었다가 잊혀졌고 21세기 초에 다시 재발견되었습니다. 이 암각화들은 돌레라이트라는 어두운 색 암석 표면에 새겨져 있었죠. 돌레라이트는 식은 마그마로 된 단단하고 어두운 화산암으로 부드러운 사암과 다릅니다. 이 매혹적인 암각화는 주로 소를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날에도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긴 뿔에 등이 솟은 품종입니다.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낙서가 아닙니다. 어떤 소는 혼자 그려져 있고 어떤 소는 서로 맞서는 장면이나 사람 형상이 타고 있는 모습 또는 활과 화살을 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마도 사냥이나 포획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와 사람 외에도 코끼리, 호랑이, 사슴 같은 동물들과 점, 사다리, 발자국 같은 추상적 상징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큰 서사적 장면은 없어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쿠프갈이 시각적으로 풍부하고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른바 락공, 즉 바위종입니다. 이 바위종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컵 모양의 움푹 파인 곳이 있는 바위인데 해머스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돌로 치면 종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바위가 마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구가 만든 실로폰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세계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는 실제 현상입니다. 이른바 뮤지컬 락이라 불리는 이 바위들은 수십 미터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 금속성 공명음을 냅니다. 대부분의 바위는 두드려도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류의 바위, 보통 더 단단한 바위들은 밀도가 높으면서도 동시에 충분히 탄성이 있어서 두드리면 진동을 하는 거죠. 많은 고대 문화에서 소리는 단순한 오락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소리는 신성한 세계와 연결되는 다리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바위종이 영적 의식이나 모임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